오늘은 심플하게 산다 중에 아름답게 산다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아하고 꼼꼼하게. 우아하게 살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다.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아침을 먹기 전에 부스스한 머리부터 빗고 밥상에 앉는 것을 말한다. 밥을 먹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 플라스틱과 비닐 제품은 가능한 한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쁜 고급 식기를 찬장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것을 말한다. 대불황이 닥친 1930년대 미국에서는 돈보다 우아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거의 모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각 가정을 구별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교육, 정신적인 가치, 좋은 물건에 대한 안목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했고 식탁에 꽃을 두고 밥을 먹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우아한 사람의 몸가짐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다. 우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삶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세부적인 것이 완벽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부분들의 질서와 깨끗함이 자리할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만약 세부적인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은 작은 벌레처럼 우리를 성가시게 할 것이다.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 일본에서 와비사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완전하고 투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 특유 미학을 말한다. 이 개념은 세상의 잣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미학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보다 잘 음미하고 이로써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에서 숨진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와비사비의 개념은 결핍된 것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결핍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조금씩 드러난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 깊이 다가온다. 결핍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초월의 진수를 보여준다. 빛을 통과시키는 창호지, 말라서 금이 간 진흙, 녹이 쓴 금속, 옹이가 많은 나무, 포근한 느낌이 나는 집, 이끼로 뒤덮인 바위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나무의 마디, 도자기를 구울 때 생겨나는 무늬, 바위의 침식처럼 우연에 따른 불규칙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운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은 이른바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인간에게 물건의 주인도 노예도 되지 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 원칙, 욕망의 노예도 되지 말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이란 집착이 없는 상태,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되 정신적으로 부유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 심플한 것의 아름다움. 요즘에는 물건을 쌓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의 교양을 쌓는 사람은 드물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니멀리즘은 바람직한 삶의 본보기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원하는 결과에 가능한 한 우아하고도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최소한의 물질과 최소한의 동작을 삶의 규칙으로 삼자. 순수와 평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강조하자. 이 규칙들은 물질에서 시작해 정신에 이르면서 우리를 조화로 이끈다. 이 규칙들은 습득하면 형식을 초월해 보다 정신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삶에는 미학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소박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몸짓, 물건, 옷, 매무새, 행동 방식이 정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 예술이 담겨 있어야 한다.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자세이다. 아름다운 삶의 필수 요소. 미니멀리즘은 무엇보다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서는 우리를 물질적이거나 물질적인 온갖 형태의 혼란스러운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단순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미니멀리즘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포함된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집이라도 정갈하게 유지한다면 누구나 시를 쓰고 꽃과 화초를 가꾸고 우아하고 세련된 상차림을 낼 수 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부드러운 소재의 감촉을 느끼고 장미꽃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준다. 우리 몸에 공기와 물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미치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아름다움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진정으로 고급스러운 생활은 아름답고 질 좋은 물건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곁에 두고 사는 것이다. 기분 좋은 가죽 냄새가 나는 소파, 캐시미어 담요, 새하얀 린넨 식탁보, 열을 오래 머금고 있는 흰 도자기 접시, 좋은 모카로 만든 도톰한 수건, 소박한 꽃 한 다발, 가까운 농장에서 수확한 제철 채소는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한다. 이에 비해 겉으로는 고급스럽게 보여도 사실은 가짜에 지나지 않는 생활도 있다. 잡지에서 본 인테리어를 따라하려고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사들이고 안락함을 생각하지도 않는 채 무조건 첨단 기술 제품만을 갖추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비싼 재료로 요리하고 인파에 시달려 두통약을 치고 삼키게 되더라도 유명 관광지로 휴가를 떠나는 식의 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아름다움은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아름다움은 평화와 고요를 부른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아름다움은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심플하게 살기 위한 기술, 처분하기,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좋아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 남긴 뒤 처분하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물건을 갖다 버리자. 지난 1년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을 모두 치우자. 방마다 조사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자. 물건 하나가 줄면 먼지 터는 일이 한 번 줄어든다. 물건을 잘못 산 실수에 매달려 있지 말자. 그 실수는 물건을 치워서 바로 잡으면 된다. 실용성이 없는 물건은 모두 버리자. 물질적인 것은 가능한 한 치우자. 심플한 삶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치우는 것임을 기억하자. 정리하기. 발 디딜 때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식의 정리는 하지 말자.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놓자. 빈 상자, 종이 가방, 유리병은 모아두지 말자. 화장품 샘플도 마찬가지다. 서류, 문구류, 배터리, 영수증, 지도 등 모든 잡다한 물건을 분류해서 정리할 각오를 준비하자. 정리할 게 별로 없는 삶을 꾸려가자. 물건 때문에 해야 하는 활동의 수를 줄이자. 항상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내가 이것을 왜 가지고 있지? 소유하기. 원하지 않는 물건은 집에서 들이지 말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물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꼭 필요한 욕구와 필요 이상의 욕구를 구분하자. 물건마다 개수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가지자. 물건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할 때만 사자. 집에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라면 망설이지 말자. 품질이 보장된 고전적인 물건을 신뢰하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는 크기와 부피, 무게가 작은 것을 고르자. 생각하기. 가진 물건 전부를 목록으로 정해보자. 목록을 정하기를 불가능할 정도가 많은가? 그 다음에는 이미 치워버린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 물건이 없어서 아쉬운가?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상상하고 다시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 다음에는 다시 사지 않을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모두 치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이를 잊지 말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움은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요. 가벼워지기를 한번 할게요. 가벼움은 삶의 지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상으로 자기 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느끼고 살아간다. 몸이 순조롭지 않으면 아무것도 순조로울 수가 없다. 몸이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비만은 금물이다. 적게 먹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건 일종의 철학이고 지혜다. 보다 잘 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다이어트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을 빼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은 뺄 수가 없다.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건강을 얻을 수도 없다. 지방과 이별하기. 비만은 근육에 비해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다. 몸이 너무 무거우면 무릎, 허리, 척추 등의 관절에 부담이 가고 당과 지방의 수치를 조절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처럼 영양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칼로리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지방의 축적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자.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함유된 지방은 체내에 빨리 축적되고 잘 연소되지 않는다. 이 지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몸의 일부에 쌓인다. 지방이 쌓인 부위는 체온이 낮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살이 많이 찐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체온이 낮다. 따라서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온이 낮고 혈액순환 속도도 느려 칼로리 연소가 적다. 옛날 사람들은 작물을 다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저장해 두는 것으로만 살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빠르게 먹는다. 몸에서 지방을 줄이면 두통과 요통, 피로, 무기력증이 사라진다.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찌꺼기를 비워내는 작용도 원활해진다.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면 몸이 자유로워진다. 날씬한 몸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적게 먹어야 한다. 노력하자. 노력의 끝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법의 식초.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꿀 1티스푼과 사과식초 1티스푼을 따뜻하거나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자. 식초는 사과와 같은 특성을 지닌 식품으로 여분의 단백질을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절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인체에 칼륨을 공급해주며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가벼운 몸으로 가볍게. 나쁜 식습관은 우리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간다. 그러다 보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식사량을 줄이면 수명은 늘어난다. 소식은 황금률이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득이 되지 못한다. 적게 먹되 영양가는 챙겨야 한다.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떨어져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어야 한다. 음식에 돈을 아끼려다가 돈이 더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머리를 쓰는 힘도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충실히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영양가가 너무 과한 음식도 좋지 않다. 몸이 그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이 뻣뻣한 것은 관절에 불순물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아기는 몸에 불순물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한 것이다. 기침, 블랙헤드, 거칠거칠한 팔꿈치, 티눈, 여드름, 부스럼 등은 몸이 체내 불순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리는 증상이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 몸에 불순물이 쌓인 채로 살면 섭취하는 음식물의 35%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몸을 가꾸자. 외출하거나 산책을 하자. 많이 웃자. 자기 자신에게 향기로운 목욕물과 아름답고 편안한 옷을 선물하자. 움직이고 걷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재발견하자.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유연하고 건강하게 살자. 치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 건강하려면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영양 과잉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자극을 축적하고 음식물을 축적한다. 비만은 축적에 따른 병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이 원하고 그 결과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자초한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치료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나 적은 것, 지나치게 빠른 것이나 느린 것들이 질병을 부르듯이 건강하려면 균형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얻으려면 마음의 독소부터 제거하자. 사람을 치료해야지 병을 먼저 치료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식초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유연하게 해야 좋다고 했고요.
가볍게 사는 게 좋다고 했네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면 우아하고 꼼꼼하게 돈으로 아름다움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적은 돈으로라도 좋은 물건을 곁에 두는 걸 당연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